백신 진실규명 유족협의회 이상훈 대표입니다. 저는 방역을 위한 국가의 거짓말들입니다. 이 국가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각 국가 기관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 국가의 시스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사태는 그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이 팬데믹은 그 가장 큰 피해를 본 그 집단이 그 기독교죠. 네, 큰 박해라 그럽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과연 이 사실이었느냐?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밝혀졌어요. 미국의 레드폴 상원의원이 의사 출신 상원의원이 그 파우치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 방역의 가장 그 선봉에 서 있는 뭐 정기석 위원장이나 뭐 그 정도 되는 그 파우치 박사가 그 이메일이 공개가 됐어요. 그 우한에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2019년 12월 말에 WHO에 그 보고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그 질병이 퍼지고 있다. 우한에서 이제 의문의 폐렴이 발생합니다. 발생을 하고 중국은 이제 우한 전역을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거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근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그 발표를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고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중국인 입국 허용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사실이죠. 이게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뭐 고통을 어떤 고통을 함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그죠? 이 방역을 통제를 하면서 지금 불과 2년 3년 전이죠. 우리 4명이서 밥을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5명이서 밥을 먹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 10만 원씩 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상상이 가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벌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은 우리가 지나간 일이라서 웃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0만 원씩 내면 됐지만 이 카페 주인은 벌금 300만 원 냈어요. 손님 5명 받았다고 벌금을 300만 원씩 냈습니다. 그게 21세기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있지만 불과 3, 4년 전, 2,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응급실 이게 격리를 했잖아요. 자가 격리도 했고 병원이 이제 뭐 병실이 모자라니까 자가 격리를 하면서 집에서 격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격리 환자가 아프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병원 못 갑니다. 집에서 나가면 방역 그걸 위반을 했다. 실제로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청주일 거예요. 그 목사님 저희랑 같이 함께 하신 목사님 어머님이 방역이 이제 격리 해제가 오늘 밤 12시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밤 11시에 응급실 가겠다고 계속 음성이 나왔거든요. 계속 음성이 나왔는데 응급실 가겠다고 하니까 그 보건소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격리 위반. 돌아가셨어요. 방역 해제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밤 12시에 해제가 된다고 그때까지는 병원을 가면 안 돼요. 응급실도 못 가겠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격리 중에 사망을 하신 분들 침대포로 둘둘 말아서 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인권을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호수나 붕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침대보로 둘둘 말아서 가족 동의 없이 임의로 화장터를 보내서 화장 후에 6월만 전해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나라 그 장례 지도사 협회라는 그 데가 있거든요. 그 장례 치료 주시는 분들, 그분들 그 협회장님이 코로나 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신 분들 수천 구를 직접 그 염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뭐 방호복이나 이런 거 없이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코로나 감염된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치명률을 조작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0.002%예요. 0.02%. 그 반대로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사망하지 않을 확률은 살아남을 확률이죠. 99.998%. 그냥 0.00이 이러면 뭐 확률이 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99.998%. 안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때는 여기 지금 요 그림 잘 안 보이시죠? 네. 요거는 뭐 0.008% 이것도 많이 부풀려진 거예요. 네. 제가 질병청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중국인 입국 여성이에요. 2020년 1월 달에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첫 접종, 아스트라제네카를 첫 접종한 게 2021년 2월 26일이에요. 약 13개월의 차이가 있죠. 첫 확진자부터 첫 접종까지. 그러면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일까요? 기저질환 이런 거 빼고, 기저질환은 사실 뭐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기저질환 때문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제외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건강하신 분,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몇 명일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치명률이 막 엄청나게 높다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밥도 못 먹게 했잖아요. 13개월 동안 순수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48명입니다. 48명. 1년에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게는 5,000명에서 6,000명, 적게는 2, 3,000명, 1,500명 이렇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48명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상상이 가세요. 우리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막 치명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정부가 다 거짓말한 겁니다. 조작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여기에 100명이 있잖아요. 1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씩 다 걸렸어요. 그런데 한 명도 사망을 안 했어요. 그럼 치명률 0이죠. 또 100명이 두 번씩 걸렸어요. 근데 한 명이 사망했어요. 100명이 세 번씩 걸렸는데 한 명이 사망했어요. 치명률이 같습니까? 다 다르죠. 왜? 누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3번 걸렸는데 한 번도 사망을 안 했다. 내가 3번 걸렸지만 한 번 사망했다. 3번 걸려서 한 번 사망하면 치명률은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독감도 그렇게 해요. 국민들이 5천만 명이 3번씩 감염이 돼서 한 명이 사망했다. 이거를 가지고 치명률을 계산하는 거랑 한 번씩 감염이 돼서 한 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정부는 치명률을 높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로 했어요. 계산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코로나 지금 사망했다고 신고된 그 사람이 34,000명인가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사망이 된 거야? 그거는 병원에서 사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망하신 분의 코에다가 찔러서 PCR 검사를 합니다. PCR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사망으로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장례비 1,000만 원씩 줬습니다. 그 병원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 가족한테. 이거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돌이킬 방법은 없어요. 코로나 사망, 어쨌든 확진이 됐으니까 코로나 사망으로 신고를 하시면 정부에서 장례비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코로나로 사망했느냐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느냐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그냥 코로나 사망으로 발표를 했을 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광화문 확진자 100명. 광화문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랑제일교회 그 거기 얘기고 이게 2023년 8월 기준 하루 5만 명이 나와도 폐쇄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초기에 광화문에 100명 모였는데 폐쇄를 했어요. 방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달라요. 이따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은 첫 확진자부터 접종일까지 첫 접종이 이제 청소년은 21년 7월 달부터 7월 16일부터 고3 학생 먼저 접종을 했습니다. 사망자 한 명도 없어요. 안 맞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청소년 방역 패스 했죠. 사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하겠다 했었어요. 하겠다 하고 고3들 백신 안 맞으면 수능 못 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정부는 자기들은 수능 못 본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그 변호사들이 청소년 백신 패스가 위법하다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어요. 고3 학생들 첫 접종 시작하고 나서 2주 만에 중증 그 이상 반응이 90건이 넘게 나왔거든요. 은폐합니다. 학부모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고3 학생들 접종을 하고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2차 접종하고 할 때 2차 접종하면서 고3 학생들은 일단 만으로 16세가 넘습니다. 근데 저희 딸내미는 생일이 늦어요. 생일이 늦어가지고 16세 이상으로 허가를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저희 딸내미가 11월 16일생이라서 10월 달에 첫 접종을 했거든요.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딸내미는 만 15세였어요.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나이죠. 근데 집단 면역 들어보시죠. 집단 면역을 하겠다. 집단 면역은 백신 맞는다고 그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단 면역을 하려면 국민 65% 이상이 접종을 해야 돼요. 65% 접종을 하려니까 청소년을 넣어야 돼요. 청소년을 넣으려고 화이자가 허가 연령을 변경을 합니다. 새로운 허가를 한 게 아니고 만 16세 이상을 만 12세로 변경 신청을 해요. 질병청이 받아줍니다. 식약처가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12세부터 17세까지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청소년 이상 반응이 3,800건 넘게 보고가 됐어요. 은폐를 했습니다. 학부모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경북이니까 저희 딸내미는 이제 구미에 경북 외고를 다녔거든요. 집은 포항이고 경북에 제가 경북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경북에만 77건이 보고가 됐어요. 근데 당신들 왜 이거를 알리지 않았느냐? 이게 고3만 이야기죠. 고3 처음에 이제 고3만 77건이에요. 왜 이걸 알리지 않았느냐? 교육부에서 알리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부에 물어보면 교육부는 이미 그 자료를 다 삭제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교육부 니네 청소년들, 학생들 이상 반응 모니터링 했지 않느냐. 공개해라. 이미 저희는 교육청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했다는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거짓말을 자기들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대요. 질병청에서 했고 교육부는 홍보만 했다라고 거짓말을.
그래서 저희가 또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이제 국회의원 통해서 재차 그걸 첨부를 해서 보내주니까 아, 그때서야 다시 하긴 했는데 말을 바꾸는 거죠. 저희가 교육부를 찾아가잖아요. 사무관이 나와서 저희 보고 피해 주장 확보물하고 이야기해요.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런 나라에 살고 계신 겁니다. 자, 식약처는 효능 효과를 예방으로 허가를 했어요. 근데 질병청은 뭐라 그러냐? 중증 사망 방지라고 답변합니다. 왜? 예방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2차까지 4,430만 명이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백신을 맞아야 될 사람은 거의 다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430만 명이 2차까지 맞았는데 확진자가 3,500만 명이 나왔어요. 이게 예방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요약본을 보여드릴 텐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역은 완화돼요. 일부러 저는 이건 고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허가 제출. 화이자는 이게 처음에 맞은 거를 단가라고 해요. 단가 백신. 그다음에 2가, 4가 백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계량 백신이 나오잖아요. 처음 이제 백신 처음에 우리가 맞은 백신들 그거는 임상 시험이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4월달인가 5월달 이제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4가 백신 이런 것들은 아직 백신 그 임상 시험이 안 끝났습니다. 이거를 식약처가 허가를 하면서 최종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를 일단 허가 후에 제출하는 걸로 허가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허가를 보면 아까 이게 독감 치명률이 0.08%거든요. 0.08%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 허가를 할 때 허가 보고서 얘들이 이제 그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그 보도자료에 보면 중증 이상 반응 0.6%.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치명률보다 백신 맞으면 중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10배가 넘게 높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했어요. 0.6%. 4,430만 명에 0.6%는 26만 8천 명입니다. 26만 8천 명이 중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퍼센트. 그래도 질병청장 안전하다 그러죠. 효과성 검증됐다. 안전성 검증됐다.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를 했는데 청소년들한테는 희석해서 사용을 해요. 약은 백신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청소년용 백신이 11월 달에 허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게 이걸로 계속 맞는 게 아니고 얘들이 새로 들여옵니다. 계량 백신 가져와서 6개월부터 맞았거든요. 6개월 만 4세 그것도 접종을 다 했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희석해서 사용하라는 성인용 백신을 애들한테 접종할 때 희석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접종을 하라면서도 슬그머니 만 12세로 접종 연령을 변경합니다. 근데 청소년 치명률은 0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백신 맞고 사망한 청소년이 18명. 중증으로 한 800여 명. 그게 확인된 것만. 실제로는 저는 10배가 넘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 면밀하게. 얘들은 이 허가 과정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들. 자, 이 제약사가 백신을 허가를 할 때 자기들이 임상시험 했는 그 보고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임상시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백신은 안전하더라. 그러니까 허가해주세요. 이렇게
식약처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 신청을 하면 이 식약처는 이제 뭐 전문위원들 몇 명 모아가지고 그 보고서를 검토를 합니다. 만약에 그 보고서가 허위 보고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별도의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을 가져와서 현미경으로 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서 어떤 기전을 일으키는, 기전이라는 건 이제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별도로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허가되는 과정을 보면 그냥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은 긴급 승인했잖아요. 그 과정도 상당 부분 생략이 됐다. 지금 엔데믹 선언했죠.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엔데믹입니다. 마스크도 완전 해제됐죠. 지금도 긴급 승인하고 있어요.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가 날 수가 없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긴급 승인. 저는 이게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진행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긴급 승인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6차 접종을 그 노인분들 65세 이상이 500만 명 이상 접종하셨거든요. 올해입니다. 올해 500만 명 이상 접종하셨어요. 만 49세는 1%가 안 돼요. 만 49세 이하면 1%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니네가 긴급 승인을 한 거야?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국무조정실장이면 장관급이거든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거거든요. 순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망자인데 이게 뭐 순수 코로나라는 이걸 이제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 수. 첫 확진자 발생부터 코로나 백신 첫 접종 48명. 48명. 청소년. 고3 학년 첫 접종 0명입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 확진자를 그 전수조사한 게 작년 8월 30일까지, 8월 말일까지 그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첫 확진자가 나와서 그 작년 8월 30일까지 거의 40몇 개월이죠. 그동안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1521명입니다. 그러니까 독감이 1년에 많게는 5,000명, 6,000명을 사망하는데 이거는 3년 반이 넘는 동안 1,500명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이 국가 전체 지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큰 타격이 입었잖아요. 사람이 백신 맞고 자발적으로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2,760여 명입니다. 중증 이상 가는 18,000명이에요. 경증 48만 명입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 아픈데도 지금 최근에 원인 모르게 갑자기 막 심정지로 사망했다 많이 들리죠. 네. 저는 100%입니다. 100%. 저는 100% 바이러스 이 백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거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배용석 면역학자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통계를 계속 이제 다루시는데 그 초과 사망. 평소에 뭐 1년에 한 20만 명씩 사망을 한다고 치면 갑자기 늘어요. 1년에 20만 명씩 더 사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4년 가까이 되죠. 4년 가까이 150만 명이 넘게 초과 사망했다. 암 통계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암 통계는 매년 나오거든요. 요즘 잘 안 나와요. 콕콕 찍어서 나옵니다. 몇 개 하시면. 바로 잡아야죠.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청은 이게 대학살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신을 허가하기 전에 백신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첫 접종한 게 2021년 2월 26일부터거든요. 근데 화이자가
허가가 된 게 21년 3월 정도에 허가가 됐어요. 네. 그러면 화이자가 허가될 당시 직전 3개월간 임상시험 중이잖아요. 그 직전 3개월간 임상시험에서 122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개월간만 122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중대한 이상 관련 42,000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의학적으로 확인된 게 25,000건이에요. 그런데도 제약사에 면책을 해주는 거죠. 제약사는 책임이 없다. 면책해주고 허가를 긴급 승인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백신을 긴급 승인할 법안이 근거가 없었어요. 정부 기관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뭘 구매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없어요. 없으니까 법을 바꿉니다. 공공의료법을 바꿔 개정을 해가지고 식약처장이 시행령을 직접 만들어요. 질병청이 요청하면 긴급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백신을 긴급 승인을 합니다. 당시에 김강립 식약처장이 인터뷰에 나와서 떳떳하게 밝힙니다. 제약사가 특례 승인을 요구했다. 그거를 떳떳하게 밝혀요. 그 당시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박능우 장관이거든요. 박능우 장관도 나와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너무 불공정한 그 계약 조건을 냅니다. 저는 그 지금 요 계약서가 백신 구매하는 계약서가 공개하라고 어느 유튜버가 소송을 걸었어요.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은 국민이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 법무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소송을 대리하는 그 공단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법무공단으로 해서 1심에서 그 유튜브가 이겼습니다. 공개해라. 면책이나 이런 거는 뭐 그 계약사 뭐 어떤 그 영업 비밀 이런 거는 가리고 국민들이 알만한 거 뭐 면책 동의를 했느냐, 뭐 접종 시기 뭐 이런 거 누가 결정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 1심에서 이제 지니까 질병청은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면서 그 소송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변호사를 해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율촌이라는 대형 로펌을 삽니다. 율촌이 변호사가 1,5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김현장 뭐 이런 급의 그 로펌이거든요. 국민 혈세를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선임을 했어요. 항소심에서도 조금 몇 가지 더 빼고 공개를 하라고. 그래서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이거 질병청이 계속 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저는 그 계약서에 그 내용들이 다 있다. 지금 그 유튜브 뭐 찍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만 나가도 경고 먹습니다. 제가 계속 그 매주 집회도 하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제 얼굴만 나가도 그 채널 경고 먹습니다. 제 영상 2개 올라가면 세 번째는 삭제됩니다. 이게 공론화 금지 조항이 있어요. 계약할 때 절대 그 매스컴에 알리지 마라. 소송도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소송비는 니네 정부가 내라. 그리고 저 변두리 중앙 저 서울이 이런 법원이 아니라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이슈가 되지 않을 만한 시도로 보내서 재판해라.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한 10몇 개국에서 계약서가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접종 연령, 접종 시기, 접종 방법, 제약사가 결정한다. 그거 거부하면 앞으로 니네한테는 백신 공급 안 하겠다.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백신을 공급 안 하겠다. 정부라면 공급을 안 받고 계약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방송에 나와서 떳떳하게 밝혀내야 돼요. 자, 시간적 개연성입니다. 시간적 개연성 이게 피해자들 여러분들은 잠재적인 피해자예요. 코로나 백신은 평생 가는 겁니다. 뭐 지금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계속해서 6차, 지금 8차까지 그 백신이 들어오기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새로 맞는다고 해서 아니요. 첫 번째 맞은 그 백신은 계속 몸속에서 지금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적 개장성이라 그래서 42일, 백신을 접종 후 42일 이내에만 인과성을 인정해요. 네. 청소년들은 대부분 제일 빠른 게 60일, 다음이 75일, 저희 딸내미는 199일입니다. 거의 한 7개월 정도. 네. 아무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네. 42일, 그럼 제가 이제 또 물어봤죠, 질병청에. 42일, 왜 42일이냐. 그랬더니, 여기 보면 뭐, 여기 학회, 뭐 혈전 지혈학회, 심장학회, 신경과학회, 혈액학회, 피부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학회에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학회에서 뭐 40일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학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 학회의 자문 내용을 공개해라. 비공개입니다. 그 비공개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공개를 하면 앞으로 학회가 질병청에다가 자유롭게 의견을 못 낸대요. 말이 되는 얘기.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니네는 질병청, 니네는 학회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게 중요해? 아니면 국민들 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해? 대답 안 합니다.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도 보면 이제 청소년, 성장기잖아요. 예, 성장기 청소년은 장기적으로 신체 미칠 영향을 알지 못한다라는 판결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인과성을 인정하는 기준이거든요. 뭐 소고기 등급 나눈 것도 아니고 1, 2, 3, 4-1, 4-2, 5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상 반응,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망을 했어요. 그럼 가족이 보건소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한 다음에 피해 보상해라. 네. 그러면 등급을 나눕니다. 질병청이 1. 아 이거는 명백하게 백신 부작용이 맞아. 2. 아 이거는 백신 부작용일 개연성이 있어. 3. 아 이거는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이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네. 이게 1, 2, 3은 인정을 해줘요. 사망하면 2022년 기준으로 그 시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4억 2천만 원 줍니다. 4억 3천만 원 해가지고. 23년은 뭐 4억 5천만 원, 올해 뭐 4억 8천만 원. 뭐 돈 받으면 뭐합니까? 이미 사람이 사망하니까. 근데 웃긴 거는 4번이 있어요, 4번.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이게 또 1번과 2번으로 나눕니다. 4-1이 있어요. 4-1은 아 이게 시간적으로 개연성은 있는 것 같은데 42일 이내인데 이게 인과성이 알려지지가 않았어. 이게 인과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망 위로금 1억을 줘요. 근데 4-2가 있습니다. 4-2는 이거 시간적으로 개연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상 반응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원인일 것 같아. 이게 4-2입니다. 지금 대부분 4-2예요. 5번은 명백하게 아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당시에 백신 접종 후에 이상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거 인터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9시 뉴스에 나와서 아니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겠다. 정경 한 번만 맞아도 100% 이거 들어보셨죠? 요 워딩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지금까지는 효과가 100%다. 얘들은 말을 할 때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예방 효과가 100%예요. 그 이후에는 난 얘기한 적 없어.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부작용으로 인정했다 이거 들어보셨죠? 뉴스 보셨죠? 이게 최근이 아닙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식약처가 이게 식약처가 백신을 허가를 하잖아요. 허가를 하면 전문가용 사용상 주의사항 안내 뭐 이런 거 부작용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후시딘 하나 사도 막 이만한 종이 막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부작용 나오잖아요. 그런 거
식약처가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혈전 위험성은 있다. 대부분 21일 이내에 나타나고 치명적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안전하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100%다. 지금 인정한 게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시장 철수한 이유가요. 그냥 시장성이 없다. 왜? 변이가 계속 생겼잖아요. 걔들은 새로운 백신, 대량 백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 변이가 돼서 이 백신이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핑계대고 나간 거예요. 핑계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작용 때문에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또 요거는 제가 이따 보여줄게요. 요거 이제 전문가용 사용상 주의사항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전기석이 나와가지고 양팔에 막 동시 접종해도 된다 그러죠. 예. 그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그 상호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연구된 바 없음. 임신부 연구된 바 없음. 기저질환자 연구된 바 없음.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 놀라운 거는 예방 지속 기간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백신의 효과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그죠? 요 전문가용 사용상 주의사항입니다. 요거 이제 요게 거의 다 똑같아요. 파이자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다음에 그 뭐죠? 얀센 있고 모더나, 저도 모더나 다 똑같이 다 있습니다. 내용. 심근염, 화이자 심근염은 심낭염은 화이자 이상 반응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약 투여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 및 심장막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두 번째 백신 투여 후 더 자주 발생했다. 이게 허가하면서 식약처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질병청은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방지속기간, 백신의 예방지속기간은 아직 알 수 없다. 백신 예방 효과의 한계,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백신 접종자에서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거 우리 맞기 전에, 백신 맞기 전에 이미 식약처가 발행한 겁니다. 정부가 다 거짓말한 거예요. 상호작용.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연구된 바 없다니까요. 병용 다른 이 약과 다른 백신의 병용 투여는 연구된 바 없다. 안전하다면서요. 요거는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이제 1,600명이 사망 일시 보상금, 이건 사망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1,60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가 1,030명이 심의가 끝났을 때 이거는 백신 부작용, 이상 반응이 맞아. 한 명이요, 한 명. 지금까지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명이에요. 나머지, 요 당시에 이제 16명이었거든요. 17명이었거든요. 지금 23명입니다. 16명이 3번이에요. 가능성입니다. 이거 왜 나눴을까요? 저는 이거 나중에 소송 대비한 거라고 봅니다. 네.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피해 보상을 했다. 면피하려고 이런 거야. 다 뭐라는 겁니다. 4-2가 862명이에요. 4-2. 시간적 제한성은 42일 이내지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게 저희 딸내미도 4-2 받았습니다. 4-2를 받을 수가 없어요. 199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배째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증 이상 반응. 사망 포함입니다.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이요. 요거는 제가 피해자들한테 직접 제가 수집을 한 겁니다. 지금 165개 모았거든요. 보세요. 화이자 로트 번호가 똑같죠. FK0739. 급성 심장상, 뇌전증 자가면역염, 요거 저희 딸내미입니다. 급성 고수 백혈병, 림프종 혈액암 이렇게 있죠. 자, 요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FG1807.
광범위 거대 비세포 림프암, 혈액암입니다. 급성 골수백혈병, 급성 골수백혈병, 혈전증, 급성 골수백혈병, 급성 골수백혈병, 급성 골수백혈병. 이거 급성 골수백혈병 카페에서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급성 골수백혈병 카페가 3개 정도 있거든요. 한 군데에서는 강퇴됐어요. 대부분 다 강퇴됐거든요. 한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받는 족족 FG1807 급성 골수백혈병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FJ8041 요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실신, 마비,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적혈구 증가증. 적혈구 증가증도 약간 백혈병 같은 질병이거든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급성 림프 구성 백혈 비슷하죠. 여기 보십시오. 요 FH4092, 그 다음에 FG0050 다 겹칩니다. 로트 번호별로 이상 반응이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거든요. 아까 그 급성 골수 백혈병 한 직장에서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거 로트 번호 수집하다 보니까 둘이서 로트 번호가 같아요. 본인들도 그걸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질병청은 로트 번호별로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잖아요. 왜 우리가 신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어디야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금도 확인 가능해요. 네.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접종한 날짜, 종류, 로트 번호 다 나와요. 그러면 니네 질병청 이거를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을 국민 거를 다 했지 않느냐. 이거 제약사에 줬어 안 줬어? 제약사에 줬다면 국민을 임상 반응에 이용한 거죠. 비공개입니다. 자, 내용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이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제약사에 제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밝혀라. 그것도 비공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가지고 질병청 직원들하고 2명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게 비공개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비공개라는 거는 있는데 공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으면 부존재가 나와야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는 3가지 답변이에요. 공개, 비공개, 부존재. 부존재라는 건 이게 정보공개 청구라는 거는 이 공공기관, 저도 공공기관에 근무를 해봤거든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면 제가 무슨 이게 품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서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제를 받으면 자동으로 보관함에 들어가요. 문서고에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문서가 우리가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하면 부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문서가 있는데 공개를 못하겠다 하면 비공개인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질병청 직원은 전화를 안 받거든요. 아예 안 받습니다. 한 1000번 하면 한 번 통화될까 말 건데 제가 이거 너무 화가 나서 이메일에 막 오만 방법을 다 써가지고 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냥 이 대답밖에 못해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아무래도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나면 사람이 또 차분해지잖아요. 분노를 삭히면서 야, 이거 자 생각을 해봐라. 생산을 했는데 공개를 못하면 비공개 아니냐. 만약에 당신들이 이런 문서를 생산하지 않았으면 부존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직원은 그냥 이 대답밖에 못한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거 보십시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래요. 이거 제약사에 좋냐 안 좋냐 이거 그냥 여부만 공개하라는 게 국민의 생명, 건강을 침해한다는 거죠. 말이 되는 이야기가
신고된 이상 반응 모두가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기저질환 등과 같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발생한 우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은 베어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방접종 그 시스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다 공개합니다. 인터넷에 지금 다 떠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미국, 일본은 그냥 지금도 이렇게 들어와서 공개하면, 확인하면 로또 변호별로 이상 반응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 내용은 해당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한 거 아닙니까? 공개를 해야지. 그런 거잖아요. 이는 예방접종 기피로 이루어져.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방접종 안 받을까봐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생명,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만나서 어떻게 할지 지금 논의 중입니다. 저는 1번으로 이거 할 거예요. 국민들 이상 반응,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을 제약사에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1번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제약사 임상시험에 동참시킨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공개를 안 하면서 제약사에 줬다? 국민들 의료정보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논문들이거든요. 저희가 후원금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논문을 번역을 해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쓴 논문도 영어로 쓰더라고요. 의학 용어인데 또 영어까지 이렇게 더해지니까 뭐 이렇게 한 2줄 읽으면 땀부터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했다고 공증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전문 번역사가 번역한 거니까 안심하고 말아. 그래야 저희가 이걸 근거로 법원에 제출했을 때 한번 읽어라도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후원금으로 이런 논문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그냥 공개합니다. 누구나 다 받아가시라고. 이 신청, 인과성 심의 받을 때 뭐 시험 필요하시면 받아가시라고 다 그냥 공개해놓거든요. 근데 이 논문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맞은 백신들은 mRNA 백신이거든요. mRNA 백신 그 노벨상 받은 거 아시죠? 네. 그 mRNA 백신으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mRNA 백신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걸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유리딘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이 의학 용어인데 DNA 이런 거 있잖아요. 그 RNA는 뭐 DNA 한 중간 정도 되는 게 RNA고 그 RNA를 뭐 구성하는 그 뭐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유리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분해가 되고요. 분해가 되니까 이거 뭐 항체를 형성할 시간 없이 분해가 되버리니까 백신이 지금 30여 년 동안 mRNA 백신을 성공을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사 유리딘, 그러니까 인공적인 유리딘을 집어넣은 거지. 몸속에 들어가면 분해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신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유리딘이라는 게 그 스파이크 단백질 들어보셨죠? 그 유리딘이라는 게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렇게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일정한 확률, 25에서 30% 일정한 확률로 잘못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겁니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몸속에 우리 숙주잖아요. 이 숙주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암 발생한다. 암은 혈전을 위반한다. 그런 논문들입니다. 똑같아요. 내용들이. 최근 지금 번역 중에 있는 거는 P53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 P53이라는 게 암을 억제하는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몸에 뭐 어디든 그 바이러스가 뭐 입속에만 뭐 700여 종이 있다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질병에 안 걸린 이유가 이제 우리 면역이 더 세니까. 마찬가지예요. 암도 암을 증식시키지 못하게 하는 P53이라는 세포를 스파이크 단백질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생한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요거는 요 이야기는 네이처지라고 세계에서 되게 권위 있는 그 의학지 있잖아요. 거기에 실린 건데 사실 걔들도
다 뭐 아시잖아요. 돈 받고 제약사가 뭐 이렇게 하면 돈 받고 써주고 진짜 논문들은 다 압박 줘서 철회를 시킵니다. 못 내놓게 해요. 이런 거. 요게 이제 1 빼기 메틸, 요게 이제 메틸 슈도 유리딘이라는 거 그런 건데 플러스 1 프레임 시프트. 프레임 시프트가 돌연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DNA가 염기 서열 뭐 이런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1, 2, 3, 4, 5가 1, 2, 4, 5, 6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잘못된 그 RNA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종양 오염으로 인한 항원 제시가 뭐 인비트로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발생하는 걸 들었다. 그게 이제 뭐 이래 갖고 잘못된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냐? 모두 마찬가지. 프레임 시프트, 리보솜 프레임 시프트를 크게 증가시킨다. 돌연변이를 크게 증가시킨다. 뭐 그런 뜻이죠. 다 비슷합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최근 연구, 요건 그냥 최근 연구예요. 계속 후속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mRNA는 빠르게 분해되지 않음으로써 더 오랜 시간 동안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생산합니다. 시간적 개연성 42일이라고 했죠. 스파이크 단백질 최대 187일 동안 생성한다. 요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코진이 아시죠? 이영미 원장님이랑 대부분 만나보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시간적 개연성이거든요. 이거를 깨야 된다. 국민 95% 이상이 42일 이후거든요. 이걸 깨야 되는데 얼마라고 생각하면 평생 간다. 평생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 요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요 날짜 보면 23년 4월 4일 요건 제가 받은 날짜입니다. 이 사용상 주의사항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요 식약처가 저한테 준 거예요. 아나필락시스 등 과민성, 불안 관련,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이걸로 지금 법원에 인정한 거잖아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인정했어요. 다수가 투여 후 21일 이내에 발생했으면 일부 사례에서는 결과가 치명적이었다. 백신 접종하기 전에 이미 치명적이었다. 치명적일 수도 있다. 효과 100%라고 했잖아요. 이 백신의 투여에 따른 유익성과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입만 열면 무슨 얘기했습니까? 백신을 접종하는 이익이 실익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식약처는 유익성과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해야 된다.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미 백신 접종 전에 나왔다니까요. 의사들, 저는 의사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혹시 뭐 여기 의사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의학만큼 비과학적인 게 없다. 일본 저는 그 공학도예요. 공학 석사입니다. 교통사고 분석 물리학을 막 해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과학은요 적어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거든요. 의학은 어떻습니까? 백신 부작용 피해자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유가족들 진단서, 사망 진단서 한번 보십시오. 앞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상세 불명, 원인 불명. 코로나 백신으로 아프신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원인이 없습니다. 뉴스 보시면 뭐 갑자기 사망했는데 그 밑에 보면 뭐 자살, 우울감 뭐 이런 거 하고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요즘은 장기 기증 많이 나오죠. 이거 다 저는 코로나 백신이라고, 백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죠. 기저질환자는 우선 접종 대상자였습니다. 먼저 맞아. 근데 기저질환자는 사망을 하잖아요. 질병청에서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요건 아까 보신 거고.
자, 요거는 또 어떤 의사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PCR 결과만으로 확진자를 결정하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라. 이 PCR 검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 PCR 그 손방망이 있죠, 그 면봉 그거 여기 쓱 긁어가지고 넣어보십시오. 원하는 질병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네. 그냥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방식이 들어보셨죠? 유전자를 증폭을 시켜요.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확진입니다. 여기 그 대장균 많잖아요. 우리가 먹는 저런 컵 물론 무균 상태로 나오지만 손으로 들고 다니다 보면 대장균 먹잖아요. 식중독 걸립니까? 안 걸려요. 그냥 몸속에 있는 거예요. 몸속에. 우리 코 속에, 입 속에는 바이러스가 뭐 평균적으로 한 700여 종이 산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 식중독 진단을 내요. 식중독 확진을 내요. 100%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100%. 근데 중요한 건 유전자를 증폭을 하는 비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너무 심했다. 말도 안 되게 EMS니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이것도 어떤 신부님이 이거 EMS 이거 다 사기 아니냐 해갖고 걸었다가 패소해가지고 지금 그 소송비 1,몇백만 원 물어내게 생겨가지고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거를 그러면 해라. 확진자를 결정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라.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WHO가 하니까. 지금 최근에 이슈 저희가 지금 그 WHO 팬데믹 조약 반대 집회를 지난주에 1회 했고 이번 주에 2회차 하거든요. WHO 그냥 우리나라는 WHO가 하면 다 맞는 거예요. 여기서. 허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 제공이 어려움이 양해된다. 근데 WHO가 하니까 괜찮아요. 이런 나라가 팬데믹 조약에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 WHO 의장국대예요. 의장국 됐는지 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5월 27일 날부터 뭐 6월 며칠까지 또 팬데믹 조약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걸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100% 한다고 봅니다. WHO 팬데믹 조약에 가입을 하면 팬데믹을 선언하고 종료하고 WHO가 다 결정해요. 우리나라는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민들 집 밖에 못 나오게 해. 그럼 못 나오게 해요. 주권이잖아요. 그 주권을 WHO에 이양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요건 안타깝죠. 이제 학생들 요 호준이 중학교 1학년 12살 만 12세에 접종을 했어요. 저희 딸내미 만 15세 16년 8개월 살았습니다. 예원이 14살 중학교 3학년 전교 1등 하던 애. 3명 다 준우는 이제 고3 당시 고3. 얘는 운동하던 애 막 그 권투도 하고 막 이러고. 저희 딸내미 병원 한번 안 가봤습니다. 갑자기 학교 기숙사에서 쓰러졌다고 밤 10시 한 40분쯤 전화가 왔어요. 그 뒤로 눈 한 번 못 떠보고 보름 만에 갔어요. 다 똑같아요. 예원이 밥 먹다가 쓰러졌어요. 제 아빠가 안고 병원 가서 긴급 수술, 뇌수술을 했습니다. 뇌출혈 수술했는데 뇌사. 이런데도 저희는 피해 호소인인 거예요. 피해 주장 학부모입니다. 여기는 이제 피해자 학생들이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백신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피해갔구나. 우리는 백신 부작용을 피해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저희는 겪었잖아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었습니다. 뭐 세상 뭐 살 의미가 있으면 뭐 부모 자식 있으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뭐 감은 잡으시겠죠, 그죠? 세상을 좀 살아갈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부모로서
이거 억울하니까 진실을 한번 밝혀봐야 되지 않죠. 시도는 해봐야지.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저보고 막 되게 막 의인처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 제가 뭐 주말에 어디 놀러를 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이 그냥 공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이 공익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개인을 위한 일보다는 이제 공익을 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근데 저는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나라 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이 그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멸망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겪지 않으신 분들이 나서야 되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지. 저는 그 정경 청장 이런 내용 정리해서 제가 고소를 했어요. 저는 피해자니까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6개월 넘었는데 경찰 조사도 못 받았어요. 저희가 형사 소송을 목표로 하죠. 질병청, 식약처, 문재인, 정세균, 정은경, 김강립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윤회 교육부 장관은 더 심하죠. 은폐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잘못됐으니까, 잘못했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그거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조사도 안 해줍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같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일을 겪었는데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건 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법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약사한테는 면책을 해줬잖아요. 정부는, 질병청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과실을 물을 수가 없다.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딸내미가 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입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윤석열 보십시오. 윤석열, 저는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좀 정치인들한테는. 욕을 해도 시원찮거든요. 문재인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 새끼는. 윤석열 1호 공약이 백신 국가 책임제였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뛰쳐나와서 정치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찾아간 데가 백신 피해자 분향소입니다. 거기 가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 백신 국가 책임제입니다. 그 백신 국가 책임제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거를 국가가 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 뒤 얼마 뒤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그 어이없게도 민주당 그 의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 백신 국가 책임제 어떻게 했느냐, 왜 하지 않느냐 질문을 하니까 국무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백신 피해자 많지 않다.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해야 된다. 백신 국가 책임제 충분히 검토했다. 안 만나줍니다, 저희들. 이태원 부장소, 그 이태원 특별법 통과된 거 아시죠? 이태원 부장소, 저희는 지금 부장소가 2개가 있거든요. 코베케라는 단체 분향소가 있고 코진현이라는 단체 분향소가 있어요. 코베케는 과태료 1억 1천만 원 정도 맞았고 코진현은 2억 5천만 원 넘게 맞았습니다. 과태료 지금 서울중구청에서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 과태료 부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부과가 이제 고지서가 나오면 이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철거를 하면 과태료 없애줄게. 이태원은 그 코진현 분향소를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청 광장에 있어요. 이태원은 그 도와주는 단체가 세월호 단체입니다. 돈이 많아요. 민노총 뭐 이런 데서 도와주거든요. 거기는 과태료 납부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저희 뭐 집회, 저는 집이 포항이거든요. 포항에서 매주 지금 올해 이번 주가 61회차입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는 집회, 제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용산에서 59회차까지 용산에서 했었어요. 참석해봐야 많으면 제일 많이 오셨을 때가 45명 정도 오셨고 평균적으로 뭐 15명, 20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조약 그 반대 집회랑 그 합치면서 서울시 의회 앞으로 옮겼거든요. 지난주에 100명 넘게 오셨어요. 팬데믹 조약 반대한. 이번 주 아마 18일 날은 훨씬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나서셔야 돼요. 그냥 이 시스템이잖아요. 이 백신 이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이 방역 시스템 정말 엉망이거든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가격 대비 품질을 보잖아요. 근데 방역은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싸고 효과적인 게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감염병 예방법은 오로지 백신 접종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오로지 백신 접종이에요. 국가 예방 접종 시스템은 동사무소도 시스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상 질병청에서 다 관리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백신 접종 안 하면 어떻게 알고 안내장이 날아와요? 학교 그 애들 입학하면 뭐 안 맞았으니까 맞아보세요. 저희 딸내미도 기숙사 가려니까 비형 감염 항체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맞고 오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털려 있어요. 그런데도 질병청은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질병청이 1223명이 사망을 하고 뭐 42,000건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화이자에서 내부 문서가 공개가 돼서 그 안에 부작용이 1291가지가 나왔죠. 니네 그거 알고 있어? 알고 있대요. 그럼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1291가지는 그냥 이상 사례를 그냥 쭉 나열한 것뿐이야. 인과관계가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좀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 팬데믹 조약 반대 집회에 3만에서 4만 명이 모였다. 우리나라 100명 지난주 근데 지난주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래도 100명 넘게 오셨어요. 저희는 그 집회하면서 그 1년 넘게 집회하면서 100명 한번 모여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난주 소원 풀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깨어 있다는 게 아는 거. 아까 그 김평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악한 자가 똑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우리나라의 악한 자들은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 뭐 별로 안 똑똑한데 제가 다 밝혀줬으니까 얘들 똑똑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를 하면서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저는 매일 지금도 매일 울거든요. 딸내미 뭐 하나밖에 없는 거 보냈으니까. 제가 이거를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막 술 먹고 막 그 우리 유가족들끼리 모이면 이제 유족들끼리 모이면 서로의 마음 정말 그래도 위로가 되거든요. 만나면 국민들 욕도 많이 해요. 이거는 저는 지금도 그분 저희 그 소송비 후원해 주시는 분이 정말 재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저는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진짜 뭐 소송비 걱정. 저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국민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정말 이런 문제를 외면을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공익적인 일이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는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팬데믹은 계속해서 준비가 돼 있어요. 다음 팬데믹 또 옵니다. 누군가 한두 명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잖아요. 자생력이 없어요. 다음 팬데믹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다음 팬데믹에 국민들이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물론 이게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감염병 예방법 정책 모든 정당에 다 보내고,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인과성을 인정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딸내미 없는데 제가 그 돈 몇 억 받아서 뭐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애비가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법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백신을 허가할 때 현미경 검경하지 않습니다. 하게 만들어야죠.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 외에 민간기구든 식약처든 별도로 성분 검증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주요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 고지해야 됩니다. 사망할 수도 있다. 고지해야 되고, 고지에 대한 법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를 받고도 접종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저희는 뭐 일부 단체는 뭐 피해 보상만 이렇게 뭐 이게 너무 많은 것을 하기 힘드니까 그것에만 집중을 하지만 저는 백신을 못 맞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진짜 시골 부지런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거대 뭐 글로벌 제약사 막 그런 애들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제가 전에는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 교회 이런 데 와가지고 막 특강하고 하는데, 저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목사님들하고 참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어지더라. 뭐 저도 요즘 적그리스도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알거든요.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흐름을 뭐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들어서 결국은 이제 선악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대인들하고 가짜들이 이거를 이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게 보면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종교인 이 기독교 뭐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들어보면 분명히 흐름은 있습니다. 제가 뭐 종교 얘기를 하는 여기서 그 기독교 내용 이야기하는 건 참 우스운 것 같고, 하여튼 분명히 이것을 조장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세력하고 저 같은 그냥 개인이 싸우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주시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부정선거 쪽에도 그 성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한 얘기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실제로 실천을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저는 미약하지만 저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투표를 안 했어요, 이번에. 저 비례대표 나오라는 정당 되게 많았거든요. 저 같은 놈이 될 거면, 저 같은 사람이 비례대표 나가서 될 거면 이 나라는 이 시스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정선거 시스템 안에서 당선이 되면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도 백신 문제랑 다르지 않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같은 세력이라고 봐요. 근데 부정선거 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백신은 정말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해독, 저는 이제 의학인이 아니다 보니까 백신 해독 이런 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일단 저는 해독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 꿈은 그냥 이런 거 강의를 하든
집회를 하든 뭐 하다가 현장에서 그냥 쓰러져 가는 거 그것만큼 그건 저한테는 축복입니다. 물론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자녀분들, 부모님, 형제, 건강, 본인도 마찬가지로 관심 가지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뭐 집회 이런 데 나오면 좋죠. 근데 그걸 못하면 적어도 뭐 이 SNS 이런 데 글 한 번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어렵다. 다른 사람이 쓴 거 공유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하나서부터 10가지 행동을 직접 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유튜브 뭐 제 얼굴만 나가도 폭파되는데 당연히 제 채널을 4개 다 날아갔죠. 날아갔어요. 저희가 집회해갖고 이런 거 영상 올리잖아요. 조회수 100개 넘기 힘듭니다. 100명도 안 봐요. 그 100명 중에 한 20명은 제가 제 거 보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집회할 때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그동안 했는 건 계속 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이게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된다.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은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분도 독실한 신자시거든요. 기독교가 나서야 됩니다. 이거 문제 해결하면 부정선거도 기독교가 안 나서면 해결 안 돼요.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나서지 않으면 해결 못합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